고향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음식을 찾아 충북 옥천으로 삼색 별미 여행 떠나보시죠. 친환경 이불로 각광받는 목화솜 이불, 40년 농부의 목화 수확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첨단 기술을 만나 빛의 옷을 입은 전동 성당, 미디어 아트의 아름다움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아침 출근길 운전하셨던 분들 혹시 이제 스크존 지나실 때 천천히 잘들 운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10일 국회에서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죠. 네. 네, 이 내용의 골자 좀 아시나요? 예. 네, 알려드릴게요. 스쿨존에서 30km 이상 속도로 운행을 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규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 한해서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 또 스쿨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 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충북도 내 18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네. 스쿨존 지나실 때 뭐 등하교 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속도를 좀 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이런 습관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게 규정대로 가도 또 아이들 툭 튀어나오면 정말 이게 또 맞아요. 방법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또 잘 철저하게 좀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크게 춥진 않습니다만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단양과 제천이 0도, 충주와 증평, 괴산은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하늘이 차츰 흐려져도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오늘도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1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청정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수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양치질 후 이불 헹굴 때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치약에는 세정 효과를 내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어서 말끔히 헹궈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따뜻한 물이 남아있는 계면 활성제를 씻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뭐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 즐겨 먹던 음식들 같은 경우는 뭐 어른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서 살아도 가끔씩 생각이 꼭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저도 뭐 이제 뭐 어렸을 있으세요? 때 생각하면은 네네. 다들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어떤 거 이제 있으신가요? 등하굣길에 하굣길에 특히 뭐 떡볶이라든지 뭐 핫도그 이런 것들 핫도그. 친구들과 이렇게 맛있게 나눠 아. 먹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음. 그래도 저보다는 좀 낫네. 저는 더 이제 약간 불량식품 쪽. 어. 그런 거 왜 꼭 문방구 앞에서 팔았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 맞아요. 아폴땡이라든지 뭐 저기 이인 거 뽑기 큰 거 막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먹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예. 한마디로 이제 추억의 맛일 텐데요. 네. 네, 뭐 타 지역에 살거나 혹은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살던 친구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은 네. 그때 그 음식도 좀 먹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옥천 지역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추억의 또 맛집들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성업 중인 그 식당, 그 메뉴들 중에서 특별히 겨울철 별미만 골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누구나 고향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그곳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바로 지역 별미 말입니다. 몸이 힘이 팍 솟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아주 영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충북 옥천의 겨울철 삼색 별미를 찾아 떠나는 미식 로드. 함께 즐겨보시죠. 물길과 어우러진 고장 옥천에서도 청산면에 가면 생선국수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60년 전통을 이어오는 식당들이 생선국수의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색다른 식재료로 입소문난 맛집입니다.
사장님 생선국수의 사장님도 여기 자보를 사용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추어탕 미꾸라지로만 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쓰는 육수예요. 미꾸라지로 만드는. 미꾸라지를 가마솥에다가 끓여가지고 된장을 넣고 끓여서 이렇게 육수를 만드는 거예요. 된장이 이제 옷된장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하면은 냄새가 안 나요. 그럼 생선국수 조리 과정 살짝 좀 엿볼까요? 먼저 준비된 육수를 끓이고 깻잎과 대파 그리고 들깨가루를 듬뿍 넣습니다. 그런 다음 밀국수를 넣어 팔팔 끓여내면 추어 생선국수 완성! 몸이 차고 또 술 드신 분,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먹으면 기력 회복에 좋아요. 미꾸라지로 만든 육수라서 깊은 국물 맛이 남다르다는 추어 생선국수. 찬바람 불고 쌀쌀한 겨울철, 몸이 시린 날 먹으면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데요. 추어 생선국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꼭 다시 찾게 된다는 마성의 맛이랍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마다 이렇게 맛있는 데는 처음이요. 이 주인 사장님이 이게 노하우가 있는가 봐요. 딴 데가 먹어봐도 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일부러 여길 자주 와요. 컨디션 조절하는데 참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청산에 제가 자주 오는 이유는 담백하고 확실히 맛이 있고 영양가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재료 선택과 수십 년 손맛으로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니 옥천의 별미 맛집으로 자랑할 만하겠죠? 청산에는요, 전국에서 생선국수 특화거리를 만들어 갖고 8집이 하고 있어요. 겨울철 보양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먹으러 오고 있으니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이 먹으러 오세요. 옥천은 금강에서 자생하는 올갱이를 재료로 한 올갱이 국밥이 특히 유명한데요. 딱 2가지 메뉴로 승부를 건다는 이 식당. 왠지 맛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올갱이 요리밖에 없던데 좀 오래되신 거예요? 예, 한 30년 다 됐어요. 올갱이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올갱이국을 해보라고 해갖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표준어는 다슬기지만 충북에선 올갱이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갱이 국밥의 맛을 좌우한다는 육수. 비법이 따로 있겠죠? 올갱이국 육수거든요. 이게 올갱이를 올리고 된장을 직접 쓴 된장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3년 숙성시킨 된장이에요. 담백하면서도 진한 육수를 만들고 거기에 아욱을 듬뿍 넣어 끓이면 시원하면서도 아욱향 가득한 옥천의 별미 올갱이 국밥이 완성됩니다. 몸에 좋은 점도 많지만 기관지도 좋고 간도 좋고 위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만 술 드신다면은 이 올갱국을 많이 드시러 오셔요. 올갱이 국밥과 올갱이 무침으로 차린 소박한 한 끼 상차림. 단출한 메뉴지만 식당 주인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특히 옥천 금강에서 나는 올갱이는 다른 지역 올갱이보다 굵고 쓴맛이 덜하다는데요. 별다른 밑반찬이 없어도 먹어본 사람들은 너나 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군요. 소문 듣고 왔더니 진짜 깔끔하고 맛있고. 군사 오래된 데 아닙니까? 옥천 올갱이 하면 이 집이요. 포항에서 멀리서 이걸 먹으러 왔는데 올갱이 무침이랑 올갱이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힘이 나고 참 좋습니다. 밥도둑은 게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추 넣고 버무린 올갱이 무침을 밥에 올려 먹고 구수하고 담백한 올갱이 국물과 곁들이면 몸이 따뜻해져 추운 날도 끄떡 없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이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손님들 오셔서 맛있다고 하시고 많이 찾아오셔요. 옥천에 오시면 많이 드시고 사랑해 주세요. 옥천의 삼색 별미를 찾아 떠난 여행. 3번째로 소개할 곳은 대물림 맛집인데요. 옥천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별미 중 별미가 바로 이 집의 물쫄면입니다. 그때는 쫄면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동만 있고 칼국수만 있었지 우동하고 칼국수를 했어요. 칼국수를 했는데 그 쫄면이 나오면서 쫄면을 팔아봐라.
해서 갖다 하게 됐는데 물쫄면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쫄면 하면 비벼 먹는 음식으로만 알았지 국물이 있을 거라곤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바로 이 국물에 물쫄면 맛의 비결이 있다는군요. 육수는 멸치를 밤새도록 끓여요. 끓인 다음에 그 이튿날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진국하고 물하고 몇 대 몇으로 섞어가지고 육수를 잡아놔요. 아, 다른 건 안 들어가요? 다른 거는 안 들어가고 저는 잘 몰라요. 그럼 그 비율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건 나도 몰라요. 우리 아저씨밖에 몰라요.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준다는 영업 비밀인 만큼 육수의 비율은 알 길이 없는데요. 물쫄면 맛을 완성해주는 또 하나가 있으니 바로 이 식당의 역사와도 같은 다대기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동하고 칼국수 시작할 때요. 그때 하던 거예요. 그때 쓰던 걸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다대기와 볶은 고기, 메추리알까지 고명을 얹고 나면 먹음직한 물쫄면이 완성되는데요. 탱글탱글한 면발과 뜨끈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내주는 국물에 반하고 만다는 물쫄면. 특히나 옥천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입소문을 타다 보니 날마다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쫄면 하면은 차가울 줄 알았는데 너무 따뜻해갖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겨울에 먹기 딱인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와서 먹어보니까 참 이 쫄깃쫄깃하니 식감이 참 좋네요. 빨간 양념에 버무려져 있는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쫄면이라는 면을 육수에 넣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40여 년 한결같은 정성으로 이어온 물쫄면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걸 전수시켜 주려고 해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손님들이 오셔서 따뜻한 물쫄면 드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정성으로 맛을 이어가는 옥천의 특별한 맛집들. 긴 세월 동안 지켜온 맛은 어느새 옥천을 대표하는 별미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겨울 옥천의 삼색 별미로 고향의 맛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옥천의 겨울 3대 별미 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생선국수와 올갱이 국밥 그리고 물쫄면까지. 네. 그중에서도 저는 네. 옥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물쫄면 이거 먹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연신 너무 맛있다는 얘기 또 계속해서 먹고 싶다. 예, 저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쫄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나왔을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아마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떡볶이 좋아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물쫄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고 네. 남성분들은 뭐 생선국수라든지 이 올갱이국 이런 것도 깔끔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한 자리에서 이제 짧게는 25년, 길게는 50년 동안 손맛을 이어온 장인들의 네네. 음식 장인들의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걸 먹어도 사실은 맞아요.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옥천 분들에겐 사실 너무나도 익숙한 너무 유명한 즐겨 찾는 그런 고향의 맛일 텐데 아마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저희처럼 야 저거 옥천 가면 저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천 사람들 엄지척한다는 고향 음식 겨울철 별미 네. 3대 별미 요거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옥천 오시면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잘 뵙습니다. 아침부터 배고파지네요. 네. 자, 저희는 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아침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문 앞에 시장을 이룬다는 뜻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음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비정성시, 2번 문전성시, 3번 피장파장, 4번 점입가경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성 씨 진짜 옛날 영화인데요. 보기로 나왔네요. 자,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준의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겨울 별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사계절 뚜렷하기 때문에 봄, 네네. 여름, 가을, 겨울 별미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그중에서 겨울에 요거 먹으면 정말 맛있다. 네네. 추천 음식과 함께 인증샷 보내주셔도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요즘 또 한참 또 추운 계절에 드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진 네. 찍어놓은 거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답 문자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날씨 추운 겨울에는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따뜻한 풍경들이 생각나는데 아, 제일 맞아요. 생각나는 풍경 중에 하나가 두꺼운 그 따뜻한 이불 덮고 이렇게 포근하게 있는 거. 생각만 해도 좋네요. 겨울에는 그런 생각 나잖아요. 예. 자, 요즘 여러분들 어떤 이불을 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요즘 특히 친환경 섬유가 대세를 이루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섬유가 있습니다. 바로 목화솜 이불이에요. 네, 예. 한때는 무겁다고 해서 이제 장롱에서 그렇죠. 사라졌는데 목화솜 이불이 여름에는 땀 흡수가 잘 되고요. 네. 겨울에는 보온성이 뛰어나서 아주 따뜻하게 숙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때는 또 이제 가벼운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좀 무거운 걸로 이렇게 몸을 좀 눌러주는 게 좋다는 맞아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네네. 함양으로 가시면 40년째 목화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몽실몽실 보송보송 솜눈입니다. 솜눈. 눈이 내리던 날 포근한 겨울을 선사하는 순백의 가치 집 근처 공원에서 목화도 좋다. 이 목화 왜 저래? 전국 곳곳에서 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함양 계평마을에도 흰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았다. 목화밭입니다. 목화. 함양 목화가 이제 전국에서도 함양 목화가 말아줍니다. 때마침 그 귀하디 귀한 목화솜 수확이 한창. 이런 게 좋아. 함양에서 목화 재배만 무려 40년째 이어오고 있다는데 나부터 계평 목화밭이 이 햇볕이 쫙 들고 배수가 좋아요. 그래가 목화가 잘 됩니다 이게. 매년 봄에 씨를 뿌리면 찬바람 부는 늦가을부터 새하얀 솜꽃을 터뜨린다는 목화. 가지째 따른 일반 작물과 달리 목화는 솜뭉치만 쏙쏙 빼낸다. 쏙 빼는 긴데 안 빠지는 건 또 안 빠져도 그래도 안 빠질 때까지 쏙 뺐더니 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솜사탕을 떼어내듯 수확한 목화솜은 1년에 약 4톤가량. 정원이 씨앗이 있지. 이게 열매네 열매. 이 목화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문희점 선생님이 부뚜껑에 가져온 목화 씨앗. 씨앗은 이제 기름 짜는 데로도 보내고 또 내년에 심으려고 또 이제 이게 씨앗으로도 종자용으로도 쓰고. 비록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한때는 집집마다 목화밭을 일궜을 만큼 흔한 농사이자 필수 작물이었다. 그때는 손으로 아니면 이불이 없었는데 그러면. 실장기가 뭔가한테 목화솜 해야가 한두 채는 목화솜을 해간다고. 이불하고 이제 우리 옷 이불 평소 이불 오라고 이제 그때 그래서 평소 이불 오시라고 생각 왔는데 그 노인들 세상 떠나가겠나 이 좋은 세상을. 지금 80, 90대 노인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 옛날에. 우리 매일 시집 올 때 우리 매일 60다 됐는데 소띠인데 목화솜 해가 왔는데 그때만 좋다고. 요때기도 목화솜 요때기 툭툭하게 해가지고 눈물 깔고 자면 뜨뜻하고 좋아. 이 자연에서 성을 쓰는 거잖아. 자연에서. 우리 아시티는 솜잎을 좋대요. 꼭 솜잎을 좋게. 아, 몸에 좋은가요, 그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몸을 따시기 덮어주는 게 몰라. 어째서 그런지 꼭 그거 덮어 할게. 부지기 아픈 사람이 있을 때도 솜잎을 하면 등장이 안 나. 아픈 사람. 식물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요. 자연 그대로니까. 확실히 이게 덮어보면 다른 거하고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어. 10월 중순과 11월 사이 목화솜이 절정으로 피어나는 시기에는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온종일 목화밭에서 하루를 보낸다는데 명이 어디 있잖아. 앞치마에는 하나짜리 한 3개 하나. 근데 지금은 또 이게 파물이 끝물이 돼갖고 영 목화가 안 좋은 게 더 못하지. 목화가 처음으로 막 많이 피었으니까 따기가 좋은데. 사장님 참 올해는 목화 농사를 잘 지었어. 풀 맨다고 힘들었다 딴 것보다.
난리잖아. 저거는 먹어놓고 난리가 먹어도 좋다. 이거 먹고 왜 좋아 이? 사장님이 연타만 보기만 해도 겨드랑이 속까지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런데 애써 수확한 솜을 왜 다시 뿌린대요? 이 솜을 일주일 동안 뽀송뽀송 말라갖고 어허라, 폭다간 이불로 변신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란다. 수분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걸 꼭 건조를 시켜야 돼. 자연 건조 말고는 이거는 뭐 건조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꽉 올라 붙어있어. 여보세요? 예, 주소만 넣어주시면 싹 만들어 갖고 보내드려요. 주문이 하루에 어쩌면 한 서너 건은 들어와. 그 다음은 마른 솜 안에 숨어있는 씨를 분리해주는 작업인데, 딱 봐도 연식이 느껴지는 기계. 이 한 60년 됐어. 그러니까 고장나면 고치가 쓰고 이거는 색이 없어. 보란듯 뽀얀 솜을 걸러내며 노익장을 과시한다. 이 모카씨예요. 요만큼에서 씨앗이 한 8개 나와, 8개. 그렇게 씨를 분리한 모카솜은 이불 만들기의 핵심 과정인 솜틀 기계로 입성. 탁 불어갖고 털어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솜을 청소해주는 거예요. 드디어 얇고 넓게 퍼지면서 이불장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1kg를 만드는데 보통 이제 여기 한 30바퀴가 돌면 1kg가 됩니다. 뭉게구름 같던 모카솜이 금세 습자지가 되어 나오는 진귀한 광경. 거미줄처럼 나오는 걸 이걸 보고 솜 턴다 하는 겁니다. 꼬박 30바퀴를 돌고 나니 꽤 도톰해졌다. 1kg 한 장. 이 작업을 3번 반복하면 비로소 이불 한 채가 완성. 부드럽고 좋다. 자, 뭐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수가 40kg. 그 힘든 보람 있잖아요. 손님들이 들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 뭐 강원도 저 미국까지 가는데. 미국까지도.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LA에 있는 사람이 3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구 쓰고 뭐 이고 뭐구 쓰고 뭐 쓰고 뭐 그런 건 몰라. 목화폭이 몰라. 그래 뭐 목화만 내가 고집하고까지 내가 목화만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빨리 뒤집어 있어 빨리. 현대판 문익점 선생의 남다른 자부심 덕분인지 아직까지도 모카솜 이불을 잊지 않고 찾는다는 사람들. 뭐 목화를 신고 가꾸고 또 보급하고 하는 게 내 업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 겁니다. 선조들의 정성과 지혜를 물려받은 보온의 상징 모카솜. 어머니의 사랑을 뜻하는 모카의 꽃말처럼 푸근하고 따스운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지만 이 모카꽃의 꽃말도 어머니의 사랑이라잖아요. 네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모카솜 이불, 모카밭, 모카꽃 이런 거 보니까 너무 포근하고 정겹고 참 좋아 보입니다. 네. 예. 게다가 화학순과는 달리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뭐 아토피가 있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네. 출산 후에 몸조리 회복에도 좋아서 아기 선물, 뭐 효도 선물 이런 것들로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네. 자, 멀리 LA까지도 가는 모카솜 이불입니다. 정말 네. 외길 인생 40년 걸어오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앞으로도 잘 되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문 앞에 장을 이룬다는 뜻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음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비정성시, 2번 문전선시, 3번 피장파장, 4번 점입가경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 앞입니다. 생각하시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샵 0997번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죠.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겨울 별미. 여러분이 네. 생각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구본상 아나운서는 겨울 별미 추천하고 저는 겨울에 싶으신 따끈한 우동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국물 이렇게 확 해가지고 네. 특히 이제 길에서 어디서 이렇게 좀 먹으면 아우, 더 길가에서. 네, 왠지 더 맛있어 보이는 맞아요, 예. 맞아요. 이런 추울 것들이 때. 있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만의 겨울 별미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하시면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남 보령으로 가시면 전통시장 중에서 동부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전통시장 하면 혜선 씨는 뭐 떠오르세요? 뭐 아무래도 푸근한 인심, 사람 그렇죠. 사는 이야기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곳에 가면은 원하는 대로 차려주는 백반한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새롭게 단장한 청천호수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네. 자, 그 전에 대한민국 천주교 순교 1번지인 전주 전동성당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더 아름답게 재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얼핏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이른바 미디어 아트의 옷을 입은 전동성당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건물을 도화지 삼고 빛의 물감 삼는 특별한 공연이 전동성당 안에서 펼쳐집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성당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빛의 향연, 지금 만나보시죠. 말을 잃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어요. 전동성당 빛이 있으라. 전주 한옥마을 초입에서 만날 수 있는 전동성당. 전교를 위해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지 올해로 130년째 이르는데요. 호남 지역 서양식 건축물 중 가장 크고 또 오래된 근대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전동성당이 130주년이나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호남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성당입니다. 그래서 사적 제28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동성당은 비잔틴 양식을 가미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해서 어머니다운 온화한 그리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구현해냈다고 그럽니다. 이 호남 지역이 또 풍요로운 지역이잖아요. 신앙 면에서도 풍요로운 지역, 그래서 어머니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그러죠. 서울의 명동성당을 세운 푸아넬 신부의 설계로 완공까지 무려 23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본당의 터를 이곳으로 삼은 이유도 특별합니다. 신부님,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여기 계셨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는데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바 근성인 야고보, 이분들은 복자죠. 이분들이 여기서 순교했습니다. 한국 최초 천주교 순교토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성당을 건립한 건데요. 일제가 허문 풍남문 성벽에 돌과 흙을 더해 성당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동성당 1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교의 역사, 그 위에 세워진 성당이라는 그 의미,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성당의 아름다운 건물 양식은 현대에 이르러 영화와 드라마 속 배경이 되기도 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에게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넘어 문화재와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아름답고 화려해요, 그죠? 여기에는 신앙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빛이 통과해야만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안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인간 자체로는 그 빛을 낼 수 없고 오직 신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전동성당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런데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면서요? 130주년을 맞이해서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 있잖아요. 그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해서 이곳에서 그 빛의 향연.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 신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의 평안함, 위로도 받아가고 가시면 좋겠고 이곳의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동성당에서 펼쳐질 빛의 향연이라. 이야, 어떤 공연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루 앞둔 이날은 마지막 점검이 한창입니다.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뜨겁게 회의를 하시나요? 아니, 평소에 더 살벌하죠. 미디어 파사드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네. 주세요.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건축물 구조 그대로를 스크린 삼아서 입체적으로 저희가 영화를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대규 대표와 전동성당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동성당 외벽과 풍남문에 선보인 공연이 이번 공연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외관을 캔버스로 하셨는데 이번엔 내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점이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거 있으셨나요? 프로젝터를 여러 개를 쪼개서 쏴야 되는데 저희들이 3D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장에 대한 실측과 설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실측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좀 많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전동성당 내부 점검도 밤 늦도록 이어지는데요. 성당의 천장과 벽에 42대의 프로젝터 영상이 겹쳐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입이 지금 근질근질한데 그 다음은 스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첫 공연을 보기 위한 관객들의 부지런한 발길이 이어집니다. 기다려서 표를 받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설레입니다. 그리고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전동성당 본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4년간의 미디어 파사드 공연 기술이 집약된 미디어 아트쇼. 이곳에서 펼쳐질 빛의 향연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보려고요. 공연은 로마의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이미지에서 시작합니다. 인류의 시작과 사랑과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말을 잃을 정도로 몰입해서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The evolution and the war part, let's say that this was very touching.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할 수 있는지 정말 경이롭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전동 성당에서 이렇게 멋진 영상 작품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음악도 너무 좋고 영상도 지금 여태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오늘 공연 네. 보면서 정말 넋을 놓고 봤어요. 저 침 흘릴 뻔했잖아요, 네. 진짜. 아니,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이틀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올해는 이틀밖에 못 보는 이 아쉬움이 있지만 다행히 내년부터는 이 전동성당 미디어 쇼 공연이 상설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나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언제든 이 공연을 찾아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130년간 우리 곁에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전주 전동성당. 이곳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빛의 공연이 앞으로 전동성당의 의미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곳, 언제나 정이 넘치고 웃음이 피어나는 보령시 대천동의 동부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 보령 동부시장에서 보고 먹고 즐기고 이 보령의 쓰리고를 몽땅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중앙시장, 한내시장, 현대시장과 함께 커다란 상권을 이루고 있는 동부시장. 정육점, 생선가게, 옷가게까지 없는 것 없이 다양한 업종들이 모여 시장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이라는 거 아십니까? 청을 가시고 이어온 시장, 전통시장입니다. 동부시장에서는 어떤 유명한 것들 있나요? 이대째 내려오는 가게도 있고 또 한 번에 여기 와서 정착을 하면은 나가지를 않아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시장을 생활터전 삼아 일생을 살아온 상인들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나 이거 고춧가루 냄새 아니에요? 예, 고춧가루 빻고 있어요. 제가 한 40년 됐어요, 장사하는데. 김장 필수품 고춧가루는 물론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느라 바쁜 방앗간의 풍경은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는데요. 가짜는 들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시장 골목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떡 좀 먹어봐. 와, 떡! 이게 개떡이라고 하는데. 맛있겠다. 개떡 알죠? 옛날에 어머나. 우리 할머니가 해줬던 개떡. 이야,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어요? 아니, 쑥향이 제대로 나네요. 이거 쑥하고 쌀밖에 안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쑥개떡이 우리 이거 맛있다고 각처에서 택배로도 붙여가고 미국까지 가는 적도 있어요. 미국까지요? 네. 근데 방앗간 하려면 또 일찍 일어나서 또 부지런히 해야 되고 몸도 고되고 하셨을 텐데. 그렇죠. 육신은 고대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40여 년간 매일같이 새벽 시장의 문을 열어온 고된 일상이었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을 위해 힘든 줄도 모르고 일생을 방앗간에서 보냈다는 사장님. 계속되는 전통시장이 쇠퇴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상인들이 엄청 힘들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집 걸로 문을 닫고 있거든요. 우리 상인들이 열심히 해서 동부시장을 살렸으면 싶은 마음이네요. 즐거웠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갔다 오시는 게?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동부시장.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와, 역시 시장에 오니까 정도 넘치고 인심도 느껴지고 너무 좋네요. 그런데 여기 그릇 가게가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도 오래된 가게인가? 일단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사장님 여기 그릇 가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저 한 50년 정도 됐어요. 50년? 네. 가는 발걸음 붙잡는 이곳은 동부시장의 터줏대감. 2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그릇 가게입니다. 냄비, 그릇, 반찬통까지 세상의 모든 그릇이 여기에다 모였는데요. 50년째 가게 하고 계신데 예.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가요? 물려주셨어요, 시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진짜 이런 그릇 하나도 내 살처럼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그 깊이가 굉장히 깊잖아요, 말씀이. 예. 그리고 이제 물려주시면서 이제 사랑과 같이 물려주셨어요. 예. 여기 사장님 주변에 이런 세월의 흔적이 묻은 이런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편해요. 예, 우리 아이들은 새로 이렇게 만든 돈통을 이제 쓰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너무 편해요. 여닫기도 편하고 저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잘해요. 예, 제가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금고는 물론 지난 세월 다녀간 단골 손님들의 연락처가 담긴 수첩까지 손때 묻은 물건들이 지난 50년의 시간을 증명하듯 가게를 지키고 앞으로의 있습니다. 바람이 있나요? 큰 며느리가 이제 지금은 아기들 키워요. 근데 이제 지가 나와서 이제 했으면 저는 그 생각이에요. 예, 해서 애들 좀 가르치고 나처럼
모든 걸 크게 그냥 큰 그림을 그려야지 사람은. 사장님의 바람처럼 이 그릇 가게가 오래도록 대대손손 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기를 저도 기원해요. 많이 파세요, 사장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해요. 네. 시장에 왔으면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동부시장에 아주 특별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들어가는 길목부터 분위기가 범상치 않습니다. 와, 이거 시래기도 걸려져 있는데요? 여기 생선도 있고. 모범식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여기는 뭐 얼마에 어떤 거 팔고 계세요? 여기는 백반 팔아요. 필요한 대로 손님 원하는 대로 해드려요.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네. 그래도 가격은 얼마예요? 6,000원짜리로 할까요? 그렇게 하죠. 좋죠. 네. 6,000원짜리로 맛있게 해주세요, 어머니. 예, 그래요. 맛은 물론 가격까지 착한 동부시장의 맛집. 메뉴판도 필요 없다. 원하는 메뉴와 가격대를 말하면 신선한 채소와 재료들로 요리한 백반 한 상이 뚝딱 완성됩니다. 아니 근데 어머님 이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요즘에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아유, 그래도 괜찮아. 난 막 돈만 벌려고 애는 안 써. 아침 6시만 돼도 와서 문 두드려 일어나라고. 새벽부터? 응. 와. 그러니까 좋지.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장 상인들과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준 백반 한 상.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해 집밥 부럽지 않은데요. 부담 없이 줄인 배를 든든하게 채우길 바라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 식사. 그 정겨운 인심에 숟가락을 놓지 못합니다. 이 3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들들 둘을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사는 거요. 잘 먹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예, 너무 고맙습니다. 또 올게요. 예. 보고 먹었으니 이제 즐기러 가볼까요? 호수를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은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에 위치한 청천호 호수공원입니다. 산과 호수 그리고 휴식을 즐길 수 있어 힐링 장소로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죠. 야, 이 드넓은 호수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끝도 없이 이어진 이 길은 뭐죠? 궁금하다고요? 척척 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길은 청천호 인근 둘레길로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5.82km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해주던 청천호에 아름답고 운치 있는 둘레길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고 또 산책까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로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 둘레길을 걷다 보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둘레길을 걷다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뚝 솟아있는 대나무 숲길과 또 시골길 분위기를 더해주는 메타세코이아 길, 그리고 안개가 걷히고 나면 드러나는 청천호의 반영까지 보는 내내 아름다움과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죠. 고마워요, 이 박사. 그래요. 그럼 전 이만 바빠서. 구간마다 보는 즐거움이 있는 청천호 둘레길. 산이 주는 청정한 공기와 귓가를 스치는 바람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봅니다. 오늘 보령에서 보고 먹고 즐기고 정말 알찬 하루로 힐링을 제대로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땐 보령으로 놀러 오세요. 오랜 전통과 인심이 넘치는 보령 동부시장. 정성 가득 담아 푸짐하게 차려진 된장찌개 백반 한 상. 그리고 호수를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청천호 둘레길까지. 보고 먹고 즐긴 보령에서의 하루도 성공! 네. 네. 사람 사는 정이 있는 동부시장도 만나봤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그릇가게를 지키는 며느리도 있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문 두드리면 따뜻한 백반을 차려주는 네. 백반집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충남 지역을 쭉 좀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거기 저기 용식이로 나왔던 그 강하늘 씨가 네. 충남 사투리 아주 구수하게 해서 화제가 됐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아무튼 투박하면서도 좀 순박한 정이 넘치는 충남 보령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예. 저희는 1분 홈트 보고 오겠습니다.
허벅지 안쪽 살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좋은 동작으로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 한 다리 당기기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옆으로 누워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팔은 구부려서 머리를 받쳐주시고요. 다리는 쭉 뻗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골반, 다리까지 일직선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위에 있는 손으로는 위에 있는 다리에 엄지발가락을 잡아서 고리를 만들어 잡아주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을 펴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때 귀엽게 멀어질 수 있도록 하며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깊이 다리를 당겨와 더 스트레칭 해주도록 합니다. 이 자세에서 호흡을 5번 해줄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5. 동작을 하는 동안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엉덩이에 힘을 쓰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실게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보통 이 다리가 몸보다 앞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직선인가 체크를 해주시고 몸에 정렬을 맞춰준 다음 위에 있는 다리를 내 몸쪽으로 가져와 한 손으로 손가락으로 고리를 만들어 엄지 발가락을 잡아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을 펴주며 다리를 내 얼굴 쪽으로 가져와 스트레칭 해줍니다. 귀엽게는 멀어질 수 있도록 해주며 계속 다리가 스트레칭됨을 느끼며 호흡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발을 풀러서 내려놓고 손도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5번씩 3세트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표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동작은 사실 웬만하면 해보면 부들부들 거릴 것 같은데 우리 표 선생님은 살짝 너무 안정적으로. 살짝 웃는 것까지 보인 것 네. 같아요. 아주 역시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문 앞에 장을 이룬다는 뜻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음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오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문전선 씨였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853님, 4886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2853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겨울 별미는 단골 손 만둣국이죠 하시면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의 만둣국인데 사진을 남겨둔 것이 없네요 하시면서 신랑이 집에서 해주는 맛있는 요리 사진을 대신 첨부한다고 이런 걸 하셔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신랑분께서 아니, 너무 네, 웬만한 저기 식당 저리 가라네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다른 신랑들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맛있어 보입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4886님, 옥천이 시댁이라 저도 물 쫄면 네. 종종 먹습니다 하시면서 시간을 잘못 맞추면 그야말로 문정성시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친정 엄마께서 이쯤 되면 양미리를 보내주시는데 별미죠 하시면서 물쫄면과 함께 또 양미리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아침에는서 양미리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예, 아무튼 겨울별미 다들 맛있게들 드시고 계시네요. 예. 네. 자,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2월도 이제 절반까지 왔습니다. 절반 정도 이제 남은 셈이 됐는데요. 사실 12월 하면 뭐 약속도 있다, 뭐 송년회다, 뭐 참 맞아요. 바쁘고 정신없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또 반면에 유독 외로움과 또 우울함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연말연시에 느끼는 우울증을 이르는 말, 이게 홀리데이 블루라고도 하는데요. 연말연시에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겨울철에 일조량 부족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가족 간의 모임이 많다 보니까 좀 상처되는 말들,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트리도 상대적인 좀 박탈감을 줄 수 있어서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연말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블링블링하니까. 예, 그 이면에서 또 네.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네. 또 연말 때 왠지 저기 좀 크리스마스쯤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겠지라는 과도한 기대감. 맞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피로 역시 우울감을 좀 높여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막 휩쓸려가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간에는요,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시민 공유 공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겨울 풍경과 함께 제철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전남 보성으로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